안녕하세요. 호주 세무 회계의 리더 바른 회계의 2024년 8월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무 회계에 대한 뉴스레터가 꼭 봐야 할 TV 프로그램은 아니라는 거 알죠? 차라리 범죄를 해결하는 말하는 개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치즈 굴리기 대회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더 재밌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재정 계획과 세금 납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치 아웃백 여행과 같지만 무서운 거미와 타는 듯한 더위 대신 혼란스러운 세법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시원한 음료 한 잔, 저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좋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호주의 세금 거주자 자격이라는 미스터리를 풀어봅시다. 좋아하는 풋볼팀을 고르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금 거주자 자격은 호주 세금의 VIP 구역과 같아서 전 세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호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할지가 결정됩니다. 거주자는 VIP 구역에 속해 전 세계에서 얻은 모든 수입에 대해 호주 세금이라는 뷔페를 즐길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일반 입장 구역에 속해 호주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과음한 다음 날의 머릿속처럼 흐릿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거나 발리 해변에서 원격으로 일하거나 우표 수집가보다 여권에 도장이 더 많은 경우 상황이 모호해집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전문가, 즉 세법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과 거주자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연금,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아주 늙어서야 손댈 수 있는 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이 60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60세입니다. 정부에서 열심히 일한 건 알지만 조금만 더 일하는 게 어떻겠어?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변화로 연금 혜택에 대한 세금 처리가 간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법의 60세가 되면 인출과 연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주머니에서 우연히 $20짜리 지폐를 찾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수천 달러이고 수십 년을 기다려야만 쓸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든든한 돈줄이 생기는 거죠. 다음으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CGT의 야생 세계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호주 세법이 거주자에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다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세법을 보기 전까지 기다려 보세요. 배구공만 가지고 무인도로 이사 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거주자이고 호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는 호주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상당한 CGT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별자리 운세만큼이나 모호합니다. 시드니의 알짜 부동산부터 공항 기념품 가게에서 산 캥거루 옷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러한 CGT 규칙을 헤쳐나가는 것이 눈을 가리고 외발 자전거를 타는 동안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주 자산을 보유한 외국인 거주자라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빚을 지게 되기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 소사업체 매각 탈출에도 세금 전략이 필요한 이유. 자, 이제 소사업체와 작별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과 끝없는 서류 작업 대신 여가와 열대 칵테일로 가득한 삶을 살 준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고객을 상대하는 데 지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사업체를 매각하는 것은 중대한 결정이며 그 자체로 세금 문제가 따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자산을 매각하거나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베지마이트와 땅콩버터 중에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취향과 물론 세금 문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산을 매각하면
달콤한 CGT 소기업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반면 주식을 매각하면 절차가 더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할 뿐 재무 고문이 아니므로 바로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옵션이 가장 많은 현금을 남기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지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5장 배우자 연금 분할 나눔은 배려입니다. 특히 세금 감면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정말 좋은 소식인 배우자 연금 분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공제 가능한 기여금의 최대 85%를 배우자의 연금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배우자에게 재정적 하이파이브를 하는 것과 같지만 하이파이브 대신 노후 저축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고요? 우선 연금 계좌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또한 전반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고 은퇴 소득을 늘릴 수 있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죠. 물론 충족해야 하는 자격 기준이 있으므로 계좌 간에 큰 돈을 이체하기 전에 재무 설계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6장 이별은 힘들다. 특히 사망보험금 수령인 지정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에서 연방법원의 판결은 사망 시 재산을 누가 받을지에 대한 어색한 대화가 오가더라도 사망보험금 수령인 지정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한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문명화된 의식적 별거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통한 완전하고 엉망진창인 이별입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는 동거를 계속했기 때문에 여전히 수혜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마음의 문제와 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법적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과 사망보험금 수령인 지정에 대해 어색하더라도 대화를 나누세요. 유쾌한 대화 주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7장 중소기업 에너지 인센티브 한 번의 공제로 지구와 지갑을 동시에 구하세요. 마지막으로 환경과 은행 계좌의 좋은 소식인 중소기업 에너지 인센티브 SBEI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호주 국세청의 따뜻한 포옹과 같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적격 자산에 대해 20%의 보너스 공제를 제공합니다. 탄소 발자국을 줄일 뿐만 아니라 에너지 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의 미래와 지구의 건강에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SBI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차를 여러 대 구입하고 엄청난 세금 감면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특정 에너지 효율적인 장비에 적용되며 태양열 패널 및 차량과 같은 일부 항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과소비를 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이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호주의 최신 세무 및 재정 업데이트에 대한 월윈 툴이었습니다. 호주 세법이라는 복잡한 세계를 헤쳐나가는 것은 캥거루를 타고 고양이를 몰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엉망이고 혼란스럽고 몇 군데 긁힐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마세요. 올바른 정보와 건강한 유머 감각만 있다면 아무리 힘든 재정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aronaccounting.com을 방문하시어 채팅창 미스터 베런을 이용하시거나 상담 예약을 진행하세요. 최신 정보를 얻고 이러한 업데이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정 계획을 최적화하세요. 바른 회계 뉴스레터 시청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